일본형 장기 침체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올 수 있다. 내 집 마련의 어떤 타이밍 어떻게 조언해 주신다면? 시기는 올 연말까지 충분히 보셔도 크게 문제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버블이 터졌던 나라들의 그 수치보다 조금 높습니다 지금. 맞아요. 자, 이제 좀 중요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한국에도 일본형 장기 침체 올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다루셔서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올 수 있다. 네. 오는데 이제 형태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네. 시속 뭐 100으로 달리는 차가 있고 네. 60으로 달리는 차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느낌은 다르죠. 가는 방향은 똑같은 거죠. 네네. 똑같이 부산을 그 방향으로 가는데. 네. 속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네. 저희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제가 보니까 10년 전부터 봤는데 너무 똑같이 닮아가고 있어요. 뭐 하나도 안 틀리고 쫓아가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차이점이 하나 있죠. 네. 첫 번째는 이제 민족성이 달라요. 아, 예. 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떠오르는 나라이다 보니까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의 학습 효과에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네. 지금 여러 교수님 말씀처럼 또 저 같은 사람 또 정부에 일하는 분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네. 가지로 네네. 대비하기 위한 대책들을.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땐 대한민국이 더 극복하는 힘이 강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특히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네. 반도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일본은 그렇게 인류 기업이 앞서가다가 네. 딱 정체돼서 인구 감소와 함께 스톱을 한 나라고 네. 약간 표현료랑 꼰대기질에 합쳐가지고 자기들이 가오 잡다가 네. 이렇게 된 거고 제가 네. 볼 때 대한민국은 그걸 알죠. 네. 아니까 계속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일본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르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의 부동산이나 이런 네. 경제 상황은 예. 그 부분이 나아지기 전까지는 특히 집값이 낮아져서 인구가 다시 받쳐주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그래서 일본과 같은 바로 가다가 일본은 계속 이렇게 하락이지만 우리는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 기간이 제가 뭐 이 생을 마칠 때쯤 네. 그때쯤에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부상하지 않을까. 예. 저는 한 10년, 15년 정도 따라가다가 네. 거기서 다시 차고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2030 세대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군요. 당분간은 고생할 것 같습니다. 네. 무리하게 부동산 쫓아가는 거는 조금 조정할 타입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네. 그러면 다음으로 드릴 질문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주세요. 강남은 다르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의 미분양 상황과 또 지방 미분양 상황도 좀 다르고 많이 다르죠. 또 인구도 뭐 우리 전국 인구는 감소하지만 서울 수도권 인구는 또 인구의 이동으로 계속 뒷받침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강남은 다르다. 그러니까 다 이게 우리 한국 부동산 매매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더라도 강남은 계속 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네. 중장기적으로는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오를 때도 빨리 오르고 네. 내릴 때도 빨리 내릴 수 있는 곳이 강남인 반면에 네. 또 지방도 또 정부의 정책에 예전에는 서울 수도권은 규제를 묶어두고 지방을 풀어줘가지고 지방이 폭등하고 서울 수도권은 6, 7년 동안 하락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2011년에 지금 유명 브랜드인 썸밋, 대우 예. 썸밋이 예. 그때 첫 해를 터뜨렸잖아요. 미분양, 강남, 대규모 미분양. 예. 터진 뒤로 뭐 반포 지금 유명한 좋은 아파트들이 다 미분양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시기에 부동산을 투자했던 분들은 손해가 막 컸거든요. 맞아요. 손해도 많은데다가 6, 7년 동안 한 예를 말씀드리면 그때 네. 경기가 좋았잖아요. 예. 좋아가지고 갭 투자나 이런 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버신 제 지인들이 그때 뭐 좀 고점이다라고 막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툴이나 정보가 지금처럼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2007년도 그때쯤에 투자를 이제 대출을 통해 가지고 갭 투자로 재미를 본 분들이 이제 오버페이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개포동에 있는 주택을 지금 이제 다 지어졌잖아요. 네. 개포 요번에 뭐 신규 입주한 아파트들. 예. 그거를 2007년도에 매입을 들어갑니다. 네. 고가죠. 고점일 때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두세 개 가는 거예요. 전세를 끼고. 대출 풀로 딱 들어가고.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경기가 꺾이면서 물린 거죠. 물려가지고 2008, 9, 10, 11, 12, 13
14년도부터 조금 낮았거든요. 7년 동안 묶인 거예요. 7년 동안 묶이면서 그런 친구들이 꼭 특히 이번에 뭐 제가 아까 물류센터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상가 좋은 거 있으면 또 이렇게 또 아름아름 해가지고요. 또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네. 시행자나 분양자랑 친하게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먼저 빼주는 식으로 상가 좋은 자리를 미리 네. 선점하고 돈을 들어가게 돼요. 네. 근데 그런 부동산들이 경기가 꺾이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 공실이 났잖아요. 그 관리비에다가 이자까지 나가기 시작하니까 거의 뭐 6, 7년 동안 거의 보도에는 안 났지만 초조금이죠. 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강남은 다르다. 이게 다 강남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강남은 다르다는 지금 가로수길 가보세요. 네. 뭐가 다르죠? 네. 지방보다 더 심하잖아요. 통통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주택에 한해서 아. 주택에 한해서 중장기적으로 네. 보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지방은 다른가요? 지금 신도시 가보십시오. 옛날에 논밭이었지만 네. 집이 생기고 뭐가 네. 생기고 교통이 부족했지만 교통이 이어지니까 다시 또 상승하고 네.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군요. 그 강남에 대한 어떤 그 일반인들의 어떤 뭐 아이콘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 프라이스 리더 역할에 대한 어떤 기자분들의 어떤 이슈가 너무 강한 거죠. 제가 이제 그런 보도도 봤어요. 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미국 같은 비버리 힐즈처럼 이렇게 좋은 데들 있잖아요. 네. 좀 특수 부유층이 사는 곳들. 네. 그거에 대한 기사가 우리나라 한 10배 많대요. 아. 강남은 강남으로 그냥 놔두고 네. 나머지 분들이 98%인데 네. 99%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잘못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언론의 행태까지 가세하면서 강남에 대한 어떤 미화려고가 많은데요. 이런 얘기도 들으면 또 깜짝 놀랄 거예요. 강남에 살아본 분들은 네. 특히 뭐 강남에 4층, 3층, 2층 살아본 분들 신축 예. 2010년도 이후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안티 생기는데 그 집이 그렇게 똘똘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우풍도 세고요. 예. 뭐 거짓말 같은 얘기지만요. 예. 저만 살아본 게 아니라 제 친구도 많이 살거든요. 네. 그럼 아이러니한 거죠. 네. 근데 도리어 이제 조금 근교는 안 팔리니까 더 잘 짓잖아요. 열심히. 맞아요. 예. 예. 근데 센터는 대충 줘도 다 사잖아요. 예. 뭐 이런 묘한 틈새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아파트에 걸린 분들은 강남에 살지만 속으로는 이게 쾌적성이나 이 주거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아시나 예, 보다. 예, 알죠. 그런 예. 거를 볼 때 우리가 이제 너무 강남이 뭐라 그랬죠? 예. 이거는 좀 너무 과도하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재를 어떤 자재를 썼느냐 그 아파트를 질 때 네.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와 벌써 1시간 가까이 시간이 그런가요?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이 질문은 꼭 네.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3년에서 10년 동안 네. 부동산의 그 미래를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네. 큰 폭의 조정장이 온다. 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향후 3년에서 10년 동안 생각보다 장기에 걸친 건데 네. 날카로운 질문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치 앞도 몰라서 21년에도 22년에 전쟁이 터질까 생각 못했거든요. 맞아요. 마치는 것처럼 뭐 2019년을 살면서 2020년에 코로나19가 터질까 역시 모르는 국면인데 앞으로 3년에서 10년 동안 정말 어떤 새로운 돌발 변수가 등장해서 뭐가 완전히 시장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 향후 3년 뭐 많게는 10년 이 큰 폭의 조정장이 온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실 수 있는 그 근거는 뭘까요? 일단 뭐 21세기 자본론을 쓴 피케티 그분이 네. 뭐 몇 년 전에 또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네. 전 세계 어떤 버블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한 결과 네. 그 버블이 일어났던 나라들 뭐 일본 피그스 터졌던 이탈리아, 그리스, 미국도 터졌고요. 네. 이 나라들의 공통적인 수치들을 찾아냈거든요. 네. 이렇게 피케티 지수로 지수가 1, 2가 있는데 2가 이제 가계하고 기업의 어떤 인덱스인데 그 수치가
6에서 8 사이에서 다 터진 거예요. 네. 공통적인 게. 네네. 근데 대한민국이 작년에 6.7 찍었거든요. 그 범죄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가 상태가 좋으면 예. 쉽게 말하면 빚이 많아도 네. 버는 게 많아서 미래에 부담할 가능성, 예측성이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네. 안 그럴 때 문제가 터지겠죠. 맞아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고 또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 사실 1위거든요. 네. 북유럽 4개국은 세금을 40-50% 내기 때문에 지금 네. 말씀드린 빚에 대한 예측 부담이 돼서 상환이 가능해요. 네네. 세금을 다 많이 내니까 뭐라 그럴까 순환이 가능한데 네네. 대한민국이 지금 그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수준이 뭐 이런 말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턱 건드리면 터지는 풍선 막 이런 것처럼 네. 그런 상태라는 거를 전세가 이미 경고를 많이 줬잖아요. 네. 근데 이 가계부채 대비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체도 또 네. 통계를 보면 네. 공통적으로 네. 버블이 터졌던 나라들의 그 수치보다 조금 높습니다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볼 때는 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지금 구조에서 이 생산 연령 인구가 있지만 이 생산 연령 인구가 제조업 쪽에 우리가 금융업으로 미국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제조와 금융의 중간에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양쪽에 꼈잖아요 샌드위치로. 네. S군은 있지만 네네. 이런 부분들하고 다 겹쳐해 보면 또 젊은 세대들이 활력이 있어서 뭐 인구가 많아서 받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노동력이든 뭐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약한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네, 볼 때. 예. 그럼 이거는 조정을 거쳐야 어떤 우리 경제에서 양극화되어 있는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출발하기 힘들다고 판단됐고 네. 그러려면 지금 PF 사태를 보더라도 그러면 이런 현상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지 않나라고 봐서 네. 차라리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에는 대한민국에는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때 힘들겠죠. 우리가 IMF도 겪은 나라인데, 네네. 그죠? 네. 그 어마어마한 IMF를 겪었어도 이렇게 살아난 나라인데 제가 볼 때 충분히 대비도 될 것이고 네. 위기는 오지만 네네. 감내하고 간다라면 좋은 상황이 오겠지만 분명히 그런 시기가 올 가능성이 좀 많다. 그걸 좀 말씀드린 거죠. 네. 네. 방금 말씀 중에 저도 지난주에 발표된 IMF의 보고서입니다. 네. 글로벌 금융 안정 보고서인데 네. 그래서 금융 상황을 이제 주요국들끼리 이제 비교를 했는데 네. 말씀하신 지표로는 가계부채 규모가 적정한가? 예. 소득 대비 네. 적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더군다나 그건 이제 스탁 변수잖아요. 네. 이것은 이제 플로우 변수인데 DSR이죠, DSR. DSR이 플로우 변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대비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네. 갚고 네, 있나. 네, 네, 총 네. 부채 상환 비율. 네. DSR을 17개국 비교했는데 네. 호주 다음으로 2등입니다. 근데 호주랑 우리나라랑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좋은 압도적으로 것만 그러니까 일들을 소득의 하는지. 절대적인 비중을 원금과 이자 갚는데 쓰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채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추가적으로 빚에 의존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맞습니다. 예, 부채가 이미 많은 상황에서는 이미 부채가 5억 있는데 또 2, 3억 빚져서 어떻게 집을 삽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좀 놓여져 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참조를 하시면 좀 같이 이해가 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 서민의 멘토, 서민의 수호자로서 과찬의 말씀이신데. 그래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네. 내 집 마련을 꿈꾸고 계신 분들 분들께 내 집 마련의 어떤 타이밍, 네, 기회 타이밍이요? 이런 것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예측하는 방법이 됐든 어떻게 조언해 주신다면. 네. 일단 시기적으로는 올 한 해 충분히 지켜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판단하는 방법은 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전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고 첫 번째, 네, 미분양이 플러스로 감소하기, 오른다는 거죠. 네, 미분양이 감소하기 감소하고 시작하고 거래량이 증가하기 거래량이 시작한다. 뚜렷하게 증가. 이러면 이제 상승으로 패턴이 바뀐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때 쫓아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메모지나 이렇게 책상에 제가 잘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넣어놓으시고 네. 결정적으로 경매 지표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걸 좀 접하기 힘드니까 네네. 경매 지표가 상승을 3개월 이상 추세를 이어간다. 그럼 이 네 가지가 겹칠 때는
완벽하게 상승 국면으로 들어갔다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은 반등돼 있는데 미분양은 늘어나니까 아닌 거고요.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세가도 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니까 아닌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아닌 게 더 많으니까 맞아요. 지금은 일시적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세 가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기는 올 연말까지 충분히 보셔도 크게 문제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전세 가격이 지금 계속 마이너스 등락률인데 네. 플러스로 반등하는지 네. 또 미분양 주택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조정되는 국면이 네, 네. 왔는지 맞습니다. 이거 보셔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거래량이. 말씀하신 대로 거래량이 뚜렷하게 반등하는지 또 나아가서 하나 더 보신다면 경매 이렇게 네 가지를 지켜보시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최적의 타이밍 여러분 잡으시길 좀 바라는 마음 이렇게 드립니다. 자, 벌써 1시간 동안 우리 교수님하고 대화를 길게 나눠봤는데요. 네. 제가 이제 끝으로 아우트로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저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김광석이 생각하는 한문도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오늘대로 예. 1시간 동안 대담을 하면서 느낀 저의 생각인데요. 두구두구 조금 이따 해주십시오. 제가요? 김광석이 생각하는 한문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서민의 멘토. 감사합니다. 그 말을 대체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참 우리 경제를 바라볼 때도 네. 반은 집주인, 반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누구 편에 서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네. 집값 오르면 누구는 좋은 거고 집값 오르면 누구는 싫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대변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 한문도 교수님은 끝까지 이 서민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참 이 1시간 동안 대화 나누는 제 감정이 따뜻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마음에 드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서민의 멘토 우리 한문도 교수님과 깊은 대화 나눴는데요. 아우트로의 공통 질문이 이 책을 또 집필하셨으니까 네네. 이 책을 통해 강력하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10글자 이내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글자 이내로 이 책을 통해 강력히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네, 뭐 그 책 그대로 있습니다. 네. 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 그겁니다. 조정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빼고 조정은 끝나지 않았다. 9자. 느낌표. 예, 10자. 10자가 안 되네요. 조정은 끝나지 않았다. 10자 이내면 되니까요. 네. 조정은 끝나지 않았다. 이게 우리 한문도 교수님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부동산 경기를 좀 판단하고 올바르게 내가 내 집 마련의 시점을 모색한다라는 관점에서 이 양장본으로 간직하기 좋게 나온 이 책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열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나에게 시리즈만 남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먼저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부동산이란?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분야. 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분야. 해주고 있다. 네. 어떤 면에서 또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처음에 몰랐을 때는 뭐 부동산을 공부하기에 바빴고, 네.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나니, 네. 또 부동산은 부동산만 갖고 파악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서 또 경제도 조금 더 보게 됐고,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점점 나이가 들면서 파악하게 됐죠.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고마운 저의 삶의 어떤 분야이면서 동반자기도 했죠.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더 크래시라는 책을 이제 단독 저서로는 정말 오랜만에 내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도 많이 기다리던 책인데요. 역시 이 책의 의미를 여쭙고자 합니다. 나에게 이 책 더 크래시란? 저에게요? 네. 이 책의 의미? 제가 모든 우리 국민들한테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알리고 싶은 내용의 어느 정도를 담아서 보내드린 책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한문도 교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충분히 담아내신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말 그대로 이 책인싸 이 시리즈에 출연해 주셨기 때문에 책인싸에 출연하신 소감을 여쭙는 겁니다. 나에게 책인싸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동반자이시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선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너무 과찬의 말씀. 이건 과찬이 아니라 예, 그냥 예. 팩트입니다. 아 예. 네, 제가 느끼는 겁니다. 아. 지금 바로 썼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네. 뭐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더 노력하겠고 여러분들도 아마 댓글로서 우리 한문도 교수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여기서 인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